런던탑은 1788년에 윌리엄 더 콩커러에 의해 지어졌으며 이는 영국에 대한 노르만 시대의 권력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템스강이 강가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요새는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로 구상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잔인한 처벌이 두려움과 통제를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된 곳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런던탑은 공공의 처형과 참혹한 죽음의 장소로서 악명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이 잘린 귀족들부터 신원이 불명의 죄수들까지 런던탑은 단지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처형 방법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런던탑을 방어의 상징으로 다루지만 그 벽 안에 숨겨진 전체 이야기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처형들은 참혹한 광경이었으며 죄수들의 생명이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빼앗겨졌습니다. 사용된 기술들은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 정교했지만 그것들은 그것을 명령한 정권만큼이나 무자비했습니다. 화이트타워 역사 속에서 1788년에 기초가 놓인 화이트타워는 영국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노르만 건축 기술의 증거이자 런던탑의 심장입니다. 그 벽은 90피트 높이로 기초 두께는 15피트에 달하며 켄트 지역의 돌로 건축되고 노르망디에서 가져온 카나리 돌로 보강되었습니다. 이 요새는 노르만 건축의 걸작으로서 런던의 중세 하늘을 지배하며 웅장한 실루엣을 자랑했습니다. 화이트타워는 118피트 대 105피트 크기로 기독교 유럽에서 같은 종류의 구조물 중 가장 큰 것으로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로체스터의 주교 군돌프였으며 그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설계하면서 새로운 통치자들의 권위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주요한 혁신 중 하나는 4개의 탑으로 방어된 입구였으며 이는 나무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포윗이 파괴할 수 있어 요새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화이트타워는 여러 군주들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리처드 더 라이온하트 왕의 치세 동안 1190년에 탑 주변에 해자 후청허가 만들어졌으며 그의 동생인 존 왕은 그 방어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타워를 변형시킨 것은 헨리 2세로 그는 웨이크필드 타워와 렌튼 타워의 추가를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화려한 왕실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테피스트리와 프레스코로 장식된 방들이 있었습니다. 1236년에 헨리 3세는 여왕의 방의 벽을 장미와 겨울, 여름의 가지로 장식할 것을 명령하여 왕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화이트타워는 또한 1235년부터 왕실 동물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노르웨이 왕이 가져온 북극곰과 같은 이국적인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북극곰은 템스 강으로 가서 낚시를 하기도 했으며 이는 런던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타워의 진정한 위험은 그 안에 보관된 왕관 보석들에 있었습니다. 1303년부터 보석들이 보관된 주얼하우스에서 보관되었으며 이 보석들 중에는 세 점 26캐럿에 달하는 유명한 컬렌 다이아몬드가 있었고 이는 발견된 가장 큰 미가공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의 국왕관은 2868개의 다이아몬드, 273개의 진주, 17개의 사파이어, 11개의 에메랄드, 5개의 루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71년에는 토머스 블러드 대령이 보석을 훔치려 했으나 체포된 후 찰스 2세는 그를 용서하고 아일랜드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화이트타워가 수행한 많은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왕실 조폐소였으며 중세시대 동안 수백만 개의 은화를 주조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79년에는 단 한 해에 400만 개 이상의 페니가 주조되었습니다. 이는 중세 영국 경제에서 타워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 동안 설립된 왕실 무기고는 15,000명의 군인을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워가 권력과 방어의 중심지임을 강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이트타워는
왕실 거주지에서 국가의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1101년에 기록된 최초의 죄수인 주교 라눌프 플랜바드는 와인통에 묶인 밧줄을 이용해 유명한 탈출을 했습니다. 이 탈출 사건은 창문에 철창을 설치하는 등 큰 보안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장미 전쟁 동안 타워는 감금과 처형의 상징이 되었으며 특히 마녀로 고발된 죄수들이 수감된 솔트 타워가 유명했습니다. 또한 타워는 제인 그레이 여왕과 같은 비극적인 인물들의 최후를 목격했으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 제인은 그녀의 운명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타워는 영국 내전 중 가장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했으며 1642년에는 의회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타워에는 15,000개의 소형 총기, 200개의 화약통, 수많은 대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타워의 감시관인 존 바이런 경은 저항 없이 항복했으며 로열리스트 시인인 존 데넴 경은 이를 두고 그 신성한 곳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그것은 배신의 집이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타워는 그 시기의 정치적 불안정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타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군사적 역할을 계속했으며 특히 1941년 블리츠 기간 동안 독일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의 부하 루돌프 헤스가 잠시 타워에 수감되었으며 이는 타워에 수감된 마지막 고위 죄수가 되었습니다. 타워에서의 마지막 처형은 1941년 조셉 제이콥스가 총살형을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화이트 타워는 또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존재인 타워의 까마귀들과 함께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까마귀들이 요새를 떠나면 왕국은 멸망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찰스 2세는 항상 6마리의 까마귀를 타워에 두도록 명령했으며 현재는 6마리의 필수 까마귀와 1마리의 예비 까마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들은 까마귀 관리인에 의해 돌봐지며 그들의 존재는 왕국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화이트 타워는 영국 역사에서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배신과 권력, 비밀과 승리를 목격한 장소로서 9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곳의 각 돌, 각 벽, 각 방은 국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죽음의 암흑 예술, 런던탑의 처형인들. 런던탑은 그 웅장한 건축물과 감옥으로서의 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직업 중 하나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처형인들로 왕국에서 가장 공공적이고 참혹한 처형을 집행한 이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회로부터 두려움과 거부를 받은 이 남자들은 귀족과 왕실 인물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으며 그들의 직업은 영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도끼의 일격이나 칼날의 배임 뒤에는 몇 사람만이 아는 기술, 의식, 그리고 심리적 부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처형인 중 한 명은 리처드 브랜던으로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내전 중 왕의 처형은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브랜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형인은 그 후의 심리적 고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랜던은 처형을 마친 후 상당한 보상인 30파운드를 받았는데 이는 현재 수천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죽였다는 감정적 부담은 그의 죽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형인 직업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사회적 낙인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처형인들은 사회에서 거의 추방된 자들로 간주되었으며 런던탑 내의 다른 노동자들과 죄수들과는 격리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흔히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직업은 그들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외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처형인으로는 존 캐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7번째 세기 동안 캐치는 실패한 처형들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는 그를 사회의 조롱거리가 만들었고 잭캐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능력 부족은 일종의 도시 전설이 되었으며 그의 서투른 처형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의 이름은 무능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처형들은 단순히 참혹한 광경일 뿐만 아니라 처형인이라는 존재를 수치와 실패와 결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치는 수년간 그의 직업을 계속했으며 당시의 대중가요와 소문의 불멸의 존재로 남아 런던탑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존경받지 못한 처형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수의 예술, 치명적인 기술, 처형인의 일은 단순히 도끼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귀족이나 왕족의 처형에서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런던탑에서 일하는 처형인들은 큰 신체적 힘과 정확성을 가져야 했으며 실수가 있으면 처형이 실패하게 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더하고 처형인의 수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처형에 사용된 도끼는 약 7파운드의 무게의 18인치 길이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구를 다루는 것은 수년간의 연습을 요구했으며 잘못된 일격은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이나 왕족의 처형의 경우 칼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다루기 훨씬 더 어려운 도구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을 위한 더 명예로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경우 숙련된 검객들이 이 일을 위해 고용되었으며 앤 볼린의 처형이 그 예입니다. 이 처형은 숙련된 검객에 의해 수행되어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했습니다. 단두대, 죽음을 위한 무대. 처형이 이루어진 단두대는 단순히 처형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관중들이 이를 온전히 목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약 15피트 높이로 관중들이 처형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54년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에서 단두대는 큰 공공의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되었으며 희생자는 죽음의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런던탑 내의 개인 공간인 타워 그린은 비밀리에 처형이 이루어진 곳으로 대중의 눈을 피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33피트에 24피트 크기였으며 여기서 처형된 이들은 그들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단두대는 견고한 참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종종 혈액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에 짚이 깔렸습니다. 이는 행위의 엄숙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처형을 둘러싼 의식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이었으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존경을 표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의식과 미신, 직업의 심리적 대가. 처형인의 직업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은 상당한 감정적 힘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처형인들은 처형을 수행하기 전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 의식을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15세기 처형인 프랜시스 스레드킬은 각 처형 전에 온 기도와 믿었던 미신을 개인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도끼를 베개 아래에 두고 자거나 처형 전에 특별한 기도를 외우는 전통은 이들 남성들의 정신적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처형인들은 미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처형인들이 행형에 사용된 밧줄 조각을 보관했으며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19세기의 처형인 윌리엄 마우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갔고 밧줄, 도끼, 칼과 같은 도구들은 사용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신비한 힘을 지닌다고 기록했습니다. 처형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깊었습니다. 범죄자로 시작해 처형인으로 일하게 된 토마스 데릭 같은 사람은 일기에 그들이 겪은 감정적 외상을 기록했습니다. 처형 후의 밤은 특히 힘들었으며 처형인들은 자주 희생자들의 환영에 시달리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런던탑의 처형인 직업은 단순히 처형을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의식, 그리고 심리적 대가로 가득 찬 역할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들 처형인들은 다른 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의 내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감정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희생하며 어두운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처형인의 이름은 죽음과 절망과 동의어가 되었고 그 비극의 메아리는 런던탑의 회랑에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곳에서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모든 형태의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실패한 처형, 계획대로 되지 않는 죽음. 런던탑의 역사 속에서 처형은 항상 예상대로 깔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두대에서의 죽음은 질서 있고 전문적인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서투름과 지속적인 고통의 참혹한 광경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떨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처형인에 의한 잘못된 처형은 런던탑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 중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1541, 가장 악명 높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 중 하나는 마가렛 폴 셀리버리 백작 부인의 처형이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67살의 나이에 처형을 거부하며 머리를 단두대에 놓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처형인은 그녀를 쫓는 끔찍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처형을 맡은 알렉산더 버웰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였으며 귀족 여성의 저항을 보고 도끼로 미친 듯이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작 부인은 단두대 주변을 달리며 처형인이 그녀를 쫓았고 그가 내리친 불규칙한 타격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생명을 끊는 데에는 총 11번의 타격이 필요했으며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버웰은 사건의 잔혹성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처형인직을 그만두고 노폭의 수도원으로 은둔했습니다. 마가렛 폴의 처형은 경험 부족과 인간의 고통을 무시한 처형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런던탑 역사에서 가장 음산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카루 경의 불운한 끝 1545년 마가렛 폴 외에도 처형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545년 알렉산더 카루 경의 참수는 처형인 랄프 그리핀의 반복적인 실패로 공공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처형인 그리핀은 4번의 타격 끝에야 처형을 마칠 수 있었고 이는 군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관중들은 명백히 화가 나 있었고 그리핀은 무장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처형은 처형인의 명성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수행하는 행위를 모든 관련자들에게 굴욕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사면 드라마 런던탑에서의 처형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 중 하나는 왕이 마지막 순간에 사면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개입은 긴장과 절망이 뒤섞인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종종 처형을 막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1483년 제임스 타이엘 경은 이미 무릎을 꿇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리처드 3세의 왕실 사면을 알리는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면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엘의 머리카락은 충격으로 하얗게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면은 그가 몇 년 후 이번에는 도망칠 기회 없이 런던탑에 다시 갇히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탑에서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왕자들의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1553년 존 더들리 노선벌랜드 공작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두대로 올라가던 중 왕실의 사자가 도착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면을 전달했으나 그것은 단지 처형 연기였으며 더들리는 그의 동조자 존 게이츠 경의 죽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본래 뜻을 알게 된 더들리는 오늘의 연기는 단지 죽음을 2번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죽음의 도구와 유지관리 프로토콜. 처형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도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철저한 관리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도끼와 검의 유지 관리는 처형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때때로 처형인의 긴장이나 경험 부족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597년 도끼, 검, 단두대와 관련된 도구의 목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도구를 관리하는 상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도끼날은 고급 돌로 갈고 골에 기름으로 기름을 발라 깨끗한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윌리엄 로즈 워든 1566년 1578년과 같은 처형인들은 도구 관리 기록을 남기며 도끼를 소금에 덮인 가죽에 보관해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불쾌한 관행 중 하나는 도끼날을 시험하기 위해 붉은 와인으로 채운 호박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실제 처형 전에 인간의 살에 대한 저항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음산한 기술이었습니다. 내 의복과 특전, 처형인의 의복도 일정한 의례적인 규칙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가면이 처형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쓰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가면은 죽음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검은색이나 회색 의복과 가죽 앞치마를 착용하여 피 튀김을 막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왕실 처형 시에는 검은 벨벳으로 만든 의례용 후드를 썼습니다. 처형인들은 그들의 작업에 대한 보상 외에도 처형된 사람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 일정한 특전을 가졌습니다. 각 처형 후 처형인들은 처형된 사람의 의복이나 다른 개인 물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18년 워터 롤리의 처형 후 처형인 리처드는 롤리의 벨벳 망토와 비단 더블릿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이 특권은 17세기부터 정해졌으며 1600년대에는 처형인들이 어떤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석과 다른 귀중품은 처형된 사람의 가족에게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처형인은 두려움과 신비로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엄격한 프로토콜, 극적인 사면 장면, 서툰 처형 등은 런던탑에서 계속해서 공포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체적 처형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타격마다 동반되는 심리적 무게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런던탑 역사에서 처형인의 역할은 잔혹함, 의례, 공포로 가득 찬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런던탑의 전설과 유령들. 런던탑은 영국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징적인 요새로 권력, 배신, 처형의 역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탑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왕실과 역사적 사건과의 연결만이 아니라 고대의 벽들 속에 서식하는 전설과 유령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어두운 이야기들 속에서 런던탑은 극적인 죽음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으며 이는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미스터리와 공포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탑의 전설적인 수호자, 까마귀들이 여전히 탑의 성벽을 날아다니며 사라지지 않는 비밀의 침묵의 증인으로 보입니다. 런던탑에서 이루어진 처형들은 단지 유혈과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런던탑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앤 볼린, 헨리 8세의 아내이자 미래의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의 처형입니다. 1536년 5월 19일, 앤은 마지막 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침착함을 보이며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탑의 경비대장이었던 윌리엄 킹스턴 경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앤이 처형인에게 죽기 전에 조롱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처형인인 프랑스 출신의 검객장 로모는 단칼에 앤의 목을 치며 그녀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탑에 수감되었던 시인 토마스 와이어트의 기록은 이 사건의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날들이 내 마음을 부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앤 볼린의 처형은 검객에 빠르고 정확한 칼날과 처형을 앞두고도 차분한 태도를 보인 피처형인의 고요함으로 인해 영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8년 후 또 다른 여왕이 비슷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9일의 여왕 제인 그레이입니다. 겨우 17세였던 제인 여왕은 1554년 2월 12일 정치적 반란에 의해 여왕으로 선포된 후 메리 1세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놀라운 평정심을 보였습니다. 처형 현장에 있었던 이탈리아 상인 바티스타 스피놀라는 그녀의 얼굴의 온화함은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여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기도를 외우며 용감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제인 그레이의 영혼은 런던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유령 중 하나로 그녀의 처형 기념일에는 탑 직원들이 그날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도 소리를, 특히 시편 51편을 프랑스어로 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얀 탑의 신비와 유령의 존재. 하지만 유령은 왕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런던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하얀 탑은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온도와 전자기파의 변동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처형 중에 피가 흘러내린 장소들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챔버스 박사, 초자연적인 연구자인 그녀는 1999년에 런던탑의 역사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한 사건들과 일치하는 전자기적 변동을 문서화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공기는 마치 기억을 가진 듯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터 롤리와 다른 유령들의 출현, 또 다른 자주 목격되는 유령은 월터 롤리입니다. 그는 1618년 처형되기 전 런던탑에 수감되었던 인물로 그의 영혼은 매우 자주 나타나 여러 탑의 경비대원들이 그의 흔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경비대원들은 그의 방을 월트의 연구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탐험과 저술로 유명한 롤리는 여전히 학술 행사에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2018년 런던탑에서 열린 과학 학술 회의에서 물리학자들이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담배 냄새가 감지되었고 빈방에서는 라틴어로 된 수학 계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는 탑 복도를 걸어가는 인물이 보였고 이상한 빛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이론적인 영적 에너지 모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금탑과 중세궁전, 소금탑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방문자들은 황화물 냄새와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헨리 크로프트 16세기 연금술사가 아직도 그의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탑의 돌들에서 파란빛이 불가사의하게 빛나는 현상이 보고되었고 이 현상은 이곳을 더욱 신비로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세 궁전도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한때 헨리 3세에게 선물된 북극곰이 살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유령의 포효와 벽에 남겨진 정체불명의 발톱 자국들이 신비로운 현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모션 센서가 비어있는 방에서 큰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탑 보안팀의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의 초자연적 만남, 캐서린 하워드, 퀸스 하우스에는 또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2024년 1월 한 그룹의 보존 작업자들이 수리 작업 중 이상한 시간 이동을 경험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몇 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16세기로 이동한 것을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헨리 8세의 5번째 아내인 캐서린 하워드가 처형을 앞두고 자비를 구하며 복도를 달리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이 사건은 5명의 작업자들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이후 그들은 가구와 장식의 세부 사항이 튜더 시대의 역사적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 만남은 타워에서 가장 최근의 섬뜩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근위대와 살아있는 역사들의 증언. 베테랑 근위대인 존 케이는 그의 저서 타워의 역사 속 유령을 지키며라에서 타워의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이렇게 쓴다. 타워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곳이다.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시간이 스스로 떠나기를 거부하는 듯 다시 일어난다. 유령들은 마치 까마귀처럼 이곳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처럼 보인다. 런던 타워에서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살고 죽었던 이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며 이 고대의 벽 안에서는 과거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결론. 런던 타워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역사 속에서 침묵의 증인이며 과거의 메아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했고 그 바닥에는 피가 흘렀으며 단두대에서 많은 이들의 목숨이 끊어졌다. 한때 죽음의 문으로 두려워했던 이곳은 이제 그곳에서 살았고 죽었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전설과 초자연적 현상 속에서 살아남아 있다. 앤 불린, 제인 그레이 여왕,
월터 롤리와 같은 인물들의 유령은 물론 피로 물든 처형의 기억들이 타워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그들의 위험 있는 존재를 자랑하는 까마귀들은 이곳의 역사적 기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여전히 이 돌벽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지키고 있다. 신화와 환영을 넘어 런던 타워는 인간의 연약함과 역사적 유산의 영속성에 대한 증거이다. 모든 벽돌, 모든 방, 모든 복되는 배신, 희생 그리고 잊혀진 교훈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권력과 야망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성찰을 초대한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영혼들이 끝나지 않는 순환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비밀과 비극을 지키며 현재의 살아있는 과거를 지키고 있다.